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몸은 바다로부터 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명의 바다, 바로 미네랄 때문입니다.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했고, 그 바다의 원소들이 오늘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있다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물 속에 녹아있는, 그리고 나머지 세포 구조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몸무게의 약 3.5%를 차지하는 이 미네랄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물질의 집합체입니다. 이 3.5%라는 작은 비율이 바로 인체의 복잡한 생화학 반응을 조율하고 몸의 균형을 섬세하게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자 생명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은 비율 같지만 이 미세한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 마치 도미노처럼 흔들리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단 한 가지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점이 비타민과 더불어 미네랄을 필수 영양소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외부, 즉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섭취해야만 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 칼륨, 나트륨은 물론 요오드, 셀레늄, 구리, 망간, 몰리브덴, 크롬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미네랄들이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생명의 퍼즐 조각을 완성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익숙하지만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 중요한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비타민처럼 에너지를 직접 생성하지는 않지만 모든 생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며 효소와 호르몬의 작용을 돕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 예를 들어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에 미네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나 정교한 시계의 작은 부품들처럼 미네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계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명 활동 자체가 멈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 중 하나인 칼슘은 단순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근육 수축과 이완, 혈액 응고, 세포 분열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많은 과정에 관여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는 극히 정밀하게 조절되어야 하며 만약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불면과 불안, 증세, 근육 경련, 심지어 심장 박동의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쉽게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칼슘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은 이완 미네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조절하며 숙면을 돕는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마그네슘이 가장 먼저 고갈되는 영양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는 다시 근육 경련, 특히 눈꺼풀 떨림, 불면증, 불안, 피로, 심지어 편두통이나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수적이며 에너지 생성, 단백질 합성, 혈당 조절, 혈압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마그네슘 부족은 전신적인 건강 문제로 파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면역 미네랄로 불릴 만큼 면역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세포의 생성과 회복에 직접 관여하며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활동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상처가 더디게 낫고 구내염이 자주 발생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아연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연은 또한 미각과 후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성장과 발달, 생식 기능, 피부 건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핵심 구성 요소로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운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하여 만성적인 피로,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두통, 창백한 피부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 월경량이 많은 여성에게는 철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며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혈압 이상, 근육 약화, 심장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만 칼륨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을 조절하고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오드 부족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여 체중 증가, 만성 피로, 추위 민감성 증가, 인지 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 미네랄은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체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이들은 고립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지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명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이 현대인에게는 결핍되기 쉬울까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이 정제된 음식과 가공식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흰쌀, 흰빵, 설탕, 가공육, 패스트푸드 이러한 음식들은 맛과 식감은 자극적이고 편리하지만 정작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미네랄은 거의 제거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곡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껍질과 씨눈이 사라지고 설탕은 미네랄을 도둑맞은 식품이며 가공식품은 염분, 인공, 첨가물, 포화지방 등으로 채워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영양 밀도가 낮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마치 빈 껍데기만 먹는 것과 같으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진짜 영양분을 갈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대인의 삶은 미네랄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요인들로 가득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도한 커피와 알코올 섭취, 격렬한 운동,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까지 우리 몸속 미네랄을 빠르게 소모시키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비롯한 여러 미네랄의 배출을 촉진하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알코올은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아연 등의 흡수를 방해하며 배설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손실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미네랄 섭취 자체를 제한하여 전반적인 결핍을 초래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과 농업 방식의 변화도 미네랄 결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영양분 고갈로 인해 현대의 채소와 과일은 과거에 비해 미네랄 함량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몸은 만성 피로, 근육 경련,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탈모, 피부 트러블, 감정 기복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만 생각하고 증상 완화에만 급급하여 근본적인 미네랄 불균형 문제를 간과하곤 합니다. 이는 마치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에 계속해서 시동만 걸거나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미네랄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네랄의 불균형은 세포 수준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미네랄 이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며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이온화된 미네랄들은 세포막을 넘나들며 정교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전기가 바로 생명의 핵심적인 정보 전달 메커니즘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며 근육은 제 기능을 잃고 면역 시스템은 혼란에 빠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몸은 점점 느려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특정 질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불건강 상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3.5%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 균형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채식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제철 채소, 해조류, 견과류, 콩류 같은 음식에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선택하고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마그네슘과 칼슘, 철분이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칼슘과 크롬을 제공합니다. 바다의 선물인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며 견과류와 씨앗유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은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구리 등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 또한 철분과 마그네슘, 아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자연 식품을 섭취하여 여러 미네랄을 골고루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의 질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미네랄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수도관을 통해 들어오는 물 자체에도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나친 정수 과정이나 증류 방식은 이 미네랄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물맛이 너무 부드럽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미네랄이 부족한 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미네랄 워터나 약알칼리성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돗물을 마신다면 필터 기능을 확인하고 미네랄이 보존되는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다른 정수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기를 선택하거나 끓여서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미네랄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며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만 보충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 안에서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철과 구리, 나트륨과 칼륨처럼 항상 짝을 이루어 작용하는 미네랄 밸런스를 이해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들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한 가지 미네랄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마그네슘의 흡수가 방해받아 마그네슘 결핍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철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구리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것처럼 미네랄과 비타민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미네랄 결핍이 의심되거나 영양제를 고려한다면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균형 잡힌 보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개인의 식습관, 생활 방식,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미네랄의 종류와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도 미네랄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만성 스트레스는 미네랄 소모를 증가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마그네슘은 급격히 소모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자연 속에서의 활동, 취미 생활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신체적인 건강, 즉 미네랄 균형에도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평화는 곧 신체 내부의 생화학적인 평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이란 양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한다 해도 그 균형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속 3.5%의 미네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만성적인 피로에서 벗어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면역력이 강해지고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최적의 건강 상태, 즉 웰빙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물이 너무 짜도 너무 싱거워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적절한 염도와 미네랄 농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농도, 그 정밀한 균형 속에서만 진정한 생명력이 빛을 발하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한 끼, 당신의 몸속 3.5%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고 마시는 물의 질을 살피고 미네랄 간의 균형을 염두에 두며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 전체의 리듬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네랄, 생명의 엔진을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과 활력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이 미네랄 균형에 있습니다.